안녕하세요. 오창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쓴 글인데요. 김호중 씨 음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김호중 씨가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된 것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이 발표하고 그 뒤에 김호중 씨가 이를 시인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일단 0.08 미만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다. 즉 0.03에서 0.08% 사이에서 운전을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0.08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온 수치도 있었다. 가장 낮은 걸 보수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런 경찰 발표에도 김호중 씨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라는 칼럼을 쓰는 것은 경찰의 발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김호중 씨한테 음주 수치를 측정했을 때는 나오지 않았죠. 17시간 지나서였으니까요. 결국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소위 미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미드마크 공식은 이겁니다. 결국 여기에 의해서는 김호중 씨 체중, 소주 한 병의 알코올 도수, 소주 한 병의 용량, 김호중 씨 음주량, 그리고 음주 후 운전까지 걸린 시간 3시간여 공식대로 계산을 해보면 0.794%의 수치가 나옵니다. 이런 경찰의 발표가 맞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의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명확하면 왜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음주운전을 빼고 청구했을까요? 그리고 검찰은 왜 구속영장 기일을 연장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김호중 씨가 사고 낼 당시의 음주량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김호중 씨도 모르죠. 오로지 이것은 미드마크 공식이라는 계산식을 통해서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이 적용한 미드마크 공식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틀렸다고 한다면 우선 김호중 씨가 소주 3병을 마셨다 라고 하는 음주량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호중 씨 음주량 소주 3병, 이것은 김호중 씨가 있는 방에 소주 3병이 들어갔다 하는 것과 김호중 씨가 대부분 마셨다 라고 하는 동석자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라는 것이 90%인지 아니면 그 높은 건지, 혹시 다른 사람이 잔을 따라 놓고 마시지 않는 술은 없는지, 혹은 소주 3병 중에서 다 먹지 않고 남은 술은 없는 것인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죠.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간은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고는 주점에 들어간 후 3시간 50분 후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3시간과 3시간 50분 그 사이에서는 미드마크 공식이 다르게 적용되거든요. 그리고 경찰의 발표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경찰이 발표한 0.08 미만의 수치는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 0.008에서 0.030의 평균치인 0.015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시간당 0.030 최대치를 적용하고 있어요. 대법원 판례, 이 판례에서 보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0.030으로 계산하고 있죠. 이에 근거해서 계산하면, 이 처음에 경찰을 계산했을 경우입니다.
체중 알코올량 소주 한 병 1이 되고 3병 마셨고 시간당 감속은 0.02, 평균은 이렇고 최대가 이렇다. 미드마크는 0.0794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최대치를 적용하게 되면 0.033, 0.033을 살짝 넘죠. 이럴 경우는 통상 유죄를 인정 안 합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가수 김호중 씨가 소주 3병을 전부 마시지 않고 90%를 마셨다. 고 가정하면 0.02%가 나옵니다. 법적인 음주운전이 성립 안 하죠.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0.9% 이렇겠지. 0.9%죠. 90%를 먹었다. 그러면 0.02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90%를 마시고 3시간 12분 후에 사고가 났다. 라고 가정하면 0.016으로 더 낮아집니다. 자, 이 계산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결국 경찰의 발표대로 가수 김호중 씨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고 한다면 김호중 씨의 음주량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요. 만약에 대부분 마시다는 것이 법정에서 나와서 공석자가 90%인지 80%인지 누가 중간에 술을 버렸는지 술이 남았는지 다른 사람이 따라서 안 마신 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3병 다 마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은 시간당 감속률을 최대치로 적용했을 경우에 과연 언제부터 술을 마셨다라고 봐야 될 것인가. 이게 따라서 3시간보다 더 걸렸다라고 하면 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오늘 한 분석은 수사 기록 내용을 입수해서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것을 기초로 해서 작성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보면 가수 김호중 씨가 술을 먹은 날에 운전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사건에서도 경찰이 시간당 감속 비율을 0.015%로 적용했어요. 잘못 적용한 거거든요. 이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문 판례에 비춰보면 명백히 틀린 거죠. 김우중 씨가 잘못된 법률적 조언으로 사건을 더 키우지만 않았다면 그래서 보다 차분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처벌받을 것은 처벌받고 처벌받지 않을 것 처벌받지 않고 그런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김호중 씨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안타까움이 여전히 깊은 아쉬움은 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지난번 영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속 영상을 찍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찍어드립니다. 이후에도 혹시 가수 김호중 씨와 관련되어져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에서 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